등불이 낮게 떨었다. 노란 불심이 천을 핥고 지나가며 칼자루의 기름막을 얕게 비췄다. 흔들린 빛이 장막 안쪽으로 비늘처럼 번졌다. 공손찬이 돌아보았다.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 덕에 목숨을 건졌다. 소년이 말머리를 다독이며 고삐를 늦췄다. 등불빛이 창날에 한 번 번졌다. 상상군 진정의 조은이라 하옵니다. 자는 자령, 원소 진영에 있었으나 기풍이 맞지 않아 떠돌다 장군께 오던 길이었습니다. 공손찬의 손끝이 칼자루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흰 장포자락이 한 번 들썩았다. 고맙소. 대단한 무공이었소. 조자룡. 아직 어린 듯하니 뒤에서 전투를 배우도록 하시오. 알겠습니다. 등불의 숨결이 장막천을 다시 스쳤다. 알찰에서 올라오던 열기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공손찬은 소년의 옆얼굴을 훔쳐보았다. 맑음과 침착이 한자리에 섰고 겉은 얇았으나 속은 깊었다. 실력은 확실한데 아무래도 영 찝찝하네. 잘 나가던 원소 진영에 있다가 왜 나한테 왔지? 문추도 잡던데. 그 정도 실력인데 왜 난 몰랐지? 이상하네. 밤바람이 등불을 얕게 흔들었다. 주름 잡힌 그림자가 벽에 겹겹이 달라붙었다. 원소는 꼬로마다. 뭔 짓을 할지 모른다. 경계를 확실히 서라. 새벽빛이 오르자 흑기온이 차가운 칼날을 세웠다. 매서운 공기가 혀끝을 얼렸다. 공손찬이 말을 탔다. 전군 직결하라. 백마부대, 오늘이야말로 진짜 실력을 보여주자. 북이 3번 울렸다. 말갈기들이 한결같이 고개를 들었다. 공손찬이 소리쳤다. 엄강, 네가 선봉이다. 네가 원소군을 한번 쓸어보아라. 알겠습니다, 주군. 발굽이 흙바닥을 찢었다. 흰 깃발이 파도처럼 덮이는 순간 쏴! 화살비가 방패벽 뒤에서 터졌다. 원소의 침착한 대응에 선봉의 절반이 휘청였다. 말이 제자리에서 무너졌다. 엄강의 이가 갈렸다. 이런 젠장 치사하게 화살이나 날리냐. 제대로 붙어보자. 먼 기척이 잠깐 눌렸다. 창이 낮게 숨을 그었다. 흙바람이 터지며 기병의 어깨가 전방을 뚫었다. 말콧김이 짧아지고 고함이 한 박자 깊게 꺼졌다. 엄강! 좋다. 실력이나 되고 소리치는지 확인해주마. 구개이가 창을 세우고 들이쳤다. 열합, 수모합, 샛빛 곡선이 광풍처럼 휘었다. 차콕! 엄강의 목이 허공에서 툭 꺾였다. 붉은 김이 흙결에 섞였다. 말기가 작게 떨고 사람 소리가 한 박자 늦게 땅에 떨어졌다. 원소가 문추 알량을 동시에 밀어 올렸다. 백마군의 허리가 끼익하는 소리를 냈다. 기회다. 전군 돌격하라. 놈들을 박살내라. 하하하. 백마부대 같은 소리 하네. 쓸어버려라. 그때 뒤편 흙바람이 낮게 쓸렸다. 말 한 필이 그림자처럼 등 뒤를 파고들었다. 조은이었다. 소년 장수가 숨을 고르고 창을 수직으로 세웠다. 텅.
짧고 맑은 울림. 창끝이 번개처럼 떨어졌다. 건방지게 어디로 오느냐. 가려면 나 조운을 넘어라. 쇠, 점점, 직선, 점. 구기의 목을 떼가 창빛을 놓쳤다. 눈동자가 커졌다가 흙먼지 속으로 가라앉았다. 떨군 숨이 모래에 스며들었다. 그 장면은 흙먼지가 비처럼 흘러내리며 다시 열렸다. 말의 콧김이 하얗게 터졌다. 창대는 숨을 갈무리하듯 한 번 떨렸다. 오냐? 너무라 했지? 구기가 말굽비를 비틀며 웃었다. 넘어볼 테면. 조은의 음성이 낮게 떨어졌다. 네 피로 길을 치라마. 피는 길이 아니다. 발굽이 2번 마른 땅을 모처럼 박았다. 창은 곧고 말은 낮았다. 조은의 왼손이 창대를 끌어당기고 오른손이 한치 미는 순간 창끝이 살짝 옆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빛이 짧게 흔들리고 바람이 뒤늦게 모양을 배웠다. 지금이다. 구기가 칼집을 열며 달려들었다. 고작 이 실력으로 날 넘어? 조은이 말했다. 그는 등과 어깨를 한 줄로 세우고 허리의 힘을 발꿈치로 내렸다. 창은 말의 목선과 평행을 이루며 미끄러졌다가 구구의 가슴 앞에서 허공을 꺼내듯 꺾였다. 직선이 한 번 접혀 부채처럼 펴지자 창끝이 구구의 턱 아래 빈틈으로 들어갔다. 금속의 고른 숨통이 다시 울렸다. 보였느냐? 조은의 눈이 먼지 속에서 가늘어졌다. 아니, 보이지. 구기의 말이 끝나지 못한 채 허공에 매달렸다. 조은은 창대를 비틀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 그는 오히려 가만히 있었다. 바람과 먼지가 앞으로만 흘렀다. 구기의 칼끝이 공중에서 방향을 잃고 말의 귀가 작게 떨렸다. 이제 가라. 날 마주한 순간 네 운명은 하나였다. 논이 천천히 말했다. 뭐라? 내 창 앞에선 오로지 죽음만이 기다린다. 창끝이 마지막으로 짧게 밀렸다. 먼지의 결이 단번에 찢기고 구구이의 시선이 한 번 크게 열렸다가 서리처럼 닫혔다. 소년 장수의 손등에 힘줄이 스쳤고 말의 숨이 기에게 빠져나갔다. 허공에 떠있던 칼이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의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다. 바람만 말 발굽 사이를 지나며 낮게 울었다. 누가 날 넘을 것인가? 오너라. 조은이 창을 들어 흙먼지의 무늬를 털어냈다. 노나먼 산등성이가 잠깐 빛났다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그늘로 돌아갔다. 들판 끝에 까치가 한 번 울고 날아갔다. 말의 발목엔 얇은 흙띠가 감기고 피의 냄새는 쇠비린에 묻혀 더 묵직해졌다. 조은이 구기를 멋지게 쓰러뜨리자 공손찬의 목소리가 들판을 갈랐다. 지금이다! 백마부대 돌격하라! 밀어버려라! 백마가 중앙으로 들이치자 원소의 방패벽이 한 박자 늦었다. 달리는 기병은 멈출 수 없다.
tuk당 민족도 우리 두려워했다. 창끝들이 전진각을 세웠다. 조은의 창이 다시 직선으로 공기를 갈랐다. 빈 허리가 벌어졌다. 내 앞을 가로막지 마라. 남는 건 죽음뿐이다. 조은이 말목을 반뼘 틀며 어깨를 낮췄다. 살고 싶으면 도망가라. 한봉이 방패의 이음새를 긁고 들어가며 툭 심줄 같은 소리를 냈다. 그대로 밀어라. 속도를 더 내라. 공손찬이 뒤를 밀었다. 원소군의 깃발이 흙 위에서 반바퀴 돌아눕고 북이 한 번 숨을 헛디뎠다. 도망 막을 수가 없다. 퇴각하라. 놈들이 밀려온다. 전장은 조은의 창끝과 공손찬의 기세에 눌려 크게 기울었다. 창들이 비껴치고 방패가 사산으로 밀렸다. 돌격선이 반손만 더 가늘어지자 양쪽의 야전 냄새가 입술에 달라붙었다. 원소가 벌떡 일어섰다. 붉은 비단이 등줄기를 타고 번개처럼 흔들렸다. 눈빛이 칼자루보다 먼저 뽑혔다. 뭐 어떠라는가? 물러서지 마라. 내가 원소다. 사세 50의 연합 대장도 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원소다. 물러서지 마라. 돌격하라. 저 촌뜨기 공손찬에게 밀릴 순 없다. 사자오가 갑판을 파고들었다. 판자 틈이 울고 못머리가 떠올랐다. 깃털의 자락이 뒤집히며 먼지가 반걸음 물러섰다. 꺼지던 사기가 다시 살아났다. 죽은 불밭에 바람이 붙듯 눈동자마다 작은 불씨가 깨어났다. 방패가 일제히 어깨선으로 올라붙고 화살이 먹빛으로 도로 꺼내졌다. 쇠와 나무가 한순간 같은 숨을 쉬었다. 전군 일어서라! 원수가 여기 있다. 내가 곧 천하다. 가라. 백마고 뭐고 내 앞을 가로막는 것은 모조리 지울 것이다. 전진하라! 먹빛 화살이 한 번에 풀렸다. 공기가 잠깐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적의 말갈기가 뒤로 젖혀지고 흰 깃발이 바느질 끊기듯 휘청였다. 먼지의 결이 뒤집히는 동안 원소는 발끝을 반걸음 앞으로 밀었다. 맥박이 발판을 타고 병졸에게 번졌다. 그는 잠깐 싸움 뒤의 공허를 떠올렸다. 그러나 지금은 목소리로 칼을 대신할 시간이었다. 적진의 북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저쪽! 무너진다! 백마를 잡아라! 좋다! 원소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제 이름을 되찾아라. 너희의 이름, 나의 이름, 원소다. 갑판 아래로 북의 울림이 계속 내려앉았다. 판자 끝에 모래가 파도처럼 뒤집혔다. 군사들은 방패를 더 밀착했고 창 끝은 더 낮아졌다. 발걸음마다 땅이 얇아지는 듯했으나 그 얇음이 길이 되었다. 우린 질 수 없다. 천하의 기운이 원소에게 있다. 가자. 돌격하라. 여기서 끝낸다. 그리고 정말로 거기서 전세가 뒤집혔다. 깃발이 향을 틀고 먼지가 방향을 바꿨다. 살과 새가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한 사람의 음성이 계속 걸어갔다. 물러서지 마라. 그 말이 칼보다 오래 남았다. 공손찬은 당황했지만 그 역시 쉽게 당하지 않았다. 과연 원소는 원소로구나. 쉽게 당하진 않겠다는 거냐. 모두 들어라. 내가 북방을 어찌 평정했나. 백마부대 그대들과 함께 했다.
저 사세오공이라 떠드는 원소가 두려운가? 북방의 흉포한 무리보다 두려운지 묻고 있다. 가라. 공손찬의 이름으로 전진하라. 내가 앞장서겠다. 돌격하라. 원소군에게 밀리던 공손찬이 되받아치기 시작했다. 흙결이 거꾸로 흐르고 말굽이 거슬러 달렸다. 백마의 숨이 더 낮아졌고 날숨마다 땅이 얇게 뜯겼다. 그때 먼지보다 빠른 곱비 세 가닥이 전면으로 파고들었다. 유비, 관우, 장비가 전장에 나타났다. 그들의 그림자가 흙먼지 위에 나란히 길어졌다. 유비가 말에서 내려 공손찬 곁을 막아섰다. 형님, 저희가 왔습니다. 관우가 고개를 살짝 숙였다. 이놈들. 관우가 왔다. 무신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천벌을 내리겠다. 그는 청룡 원호를 회수 반원으로 그었다. 철의 호흡이 바람으로 번졌다. 장비가 큰 창을 어깨에서 풀었다. 내가 장비다. 비켜라. 여포도 패던 나다. 해볼 테면 와봐라. 장신이 흙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짧게 튀었다. 여포를 몰아치던 놈들이다. 관우, 장비다. 유비는 만만한데 관우 장비는 두려운 놈들이다. 병졸들의 눈빛이 먼저 꺾였다. 무너진 것은 진영이 아니라 사기였다. 조은이 그 틈을 단숨에 주었다. 네 이놈들, 날 잊고 있었구나. 상산 조자룡의 창 앞에 적은 없다. 그가 말을 눌러 허리를 낮추며 방패 가장자리를 훑었다. 창봉이 비늘 같은 균열로 흘러들었다. 뚫렸다. 원소군의 중앙이 뚫렸다. 되었다. 전군 돌격하라. 원소의 목을 가져와라. 공손찬이 창끝으로 남쪽을 다시 그었다. 원소가 이를 삼켰다. 이런 젠장. 전열을 정비해라. 더 이상 진격하지 마라. 막아라. 깃발이 반바퀴 말려 접혔다. 금소금이 멀어졌다. 공손찬이 손을 들었다. 숨이 한 번에 눌렸다. 뒤로 물러나라. 전열을 추슬러라. 바람이 칼집으로 스며들었다. 붉은 안개가 흩어지고 말의 콧김이 낮게 식었다. 흙결이 낮게 가라앉고 하늘의 눅눅함이 천천히 벗겨졌다. 전장이 겨우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온도로 돌아왔다. 누군가는 얘기한다. 동탁토벌 실패 후 공손찬은 유주계통이지만 그 세력을 청주, 서주 쪽으로 확장하려 했고, 원소는 원래 중앙관료 출신이었지만 혼란을 틈타 하북 하남 일대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대. 후한말의 경제적 물자 인구는 하북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 아냐? 그렇지. 그러니 하북을 잡는 자가 패권을 잡는 거지. 그래서 둘이 싸웠나? 당연하지. 원소가 공손찬을 속이고 한복이 통치하던 기주를 삼키니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 그런데 결판이 안 나네. 둘의 세력이 비등비등했거든. 기주 전투지만 사실상 천하 패권의 첫 번째 전투였나? 그렇다고 봐야지. 재밌네. 동탁 토벌한다고 난리치더니 돌아가선 서로 세력 잡아먹은 거 아냐? 좋게 말하면 야망이고 실은 위선의 탈을 벗은 거지. 이제 뭘 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온 거야. 고요가 돌아오자
공손찬이 유비의 손을 잡았다. 고맙네. 자네 덕에 한숨 털었네. 유비가 단단히 목례했다. 아닙니다, 형님. 은혜에 비하면 약소한 도리일 뿐입니다. 맞닿은 손바닥의 온도가 잠깐 섞였다. 금소금이 잔등에 얕게 울렸다. 문이 열리고 조은이 들어섰다. 갑옷의 쇳내와 붉은 김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 창은 등에 기댔으나 시선은 창끝처럼 고닫다. 공성찬의 눈길이 잠깐 머물렀다. 아, 실력은 멋진데 원소 진영 그늘은 쉽게 거치지 않네. 아쉽네.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유비는 달랐다. 잔을 들어 가만히 다가갔다. 조은이라. 좋은 이름이요. 그대 같은 창은 처음 보았네. 조은이 말없이 잔을 받았다. 아주 짧게 눈빛으로 답했다. 잔과 잔이 살짝 스쳤다. 옅은 금소금이 번졌다. 유비의 속마음이 고였다. 조은, 널 갖고 싶다. 조은의 생각도 흔들렸다. 이 남자 이상하게 편안하다. 장막 귀퉁이를 바람이 스쳤다. 그 순간 한 사내의 운명이 조용히 굴러가기 시작했다. 더는 움직이지 않는 등불의 심지가 가늘어졌고 안쪽에서 작게 파르르 떨었다. 군문 밖에서 봉황 깃발이 펄럭였다. 사신의 말발굽이 길게 자국을 끌었다. 이유가 몸을 기울였다. 원소와 공손찬이 붙었는데 세력이 고만고만하여 결판이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둘 다 먼저 칼을 거둘 명분을 찾고 있으니 주공께서 천자의 뜻을 앞세워 중재하시면 조정의 권위가 살아있음을 천하가 알게 될 것입니다. 문탁의 눈이 실금처럼 가늘어졌다. 돈 들지 않고 체면을 얻는다. 좋지? 편지 잘 써라. 또박또박. 내가 둘 다 그만 싸우라고 얘기한다고 정확히 적어라. 칙서가 두 진영으로 달려갔다. 거부하기 어렵고 거부할 필요도 없는 말이었다. 그날 원소와 공손찬은 서로의 눈을 보지 않고도 의중을 읽었다. 아, 공손찬 생각보다 세네. 뭐 우리도 이만하지 뭐. 원소가 짧게 웃었다. 원소 하는 거 봐서는 확 밀어야 되는데 천자의 명이라니까. 오늘 한번 봐주자. 공손찬이 낮게 중얼거렸다. 장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평화로운 퇴장으로 승부가 닫혔다. 공손찬이 한 줄을 더 얹었다. 그럼 유비를 평원군상으로 임명해 주시오. 그가 지키는 고장이여. 두 끝이 짧게 스쳤다. 이름이 벼슬에 얹혔다. 흰 종이 가장자리로 먹빛이 조금 번졌다. 유비는 기분이 남달랐다. 공손찬 그늘 아래에 있다 하나. 나도 이제 제대로 된 벼슬을 얻었구나. 이제 출세 시작인가? 관우, 장비가 눈물을 흘렸다. 형님, 우리도 이제 쭉쭉 올라갑시다. 황건난 일어나고 맨날 이겼는데 왜 우린 이 모양이요? 하늘이 우릴 구원해주는 겁니다. 양고는 각자의 구역으로 물러났다. 전장엔 흙내와 풀린 긴장만 남았다. 빈 깃발 소리만
바스락거렸다. 저 멀리 까치울음이 한 번 더 갔다. 조우는 공손찬을 따라 움직였다. 몸은 그쪽을 향했으나 유비의 시선은 끝내 그를 놓지 못했다. 조은의 등이 점처럼 멀어졌다. 유비가 걸음을 멈추어 술잔을 들었다. 길 떠나기 전 한잔 하시게. 한참을 서 있었다.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다. 마음속 말이 조용히 흘렀다. 이렇게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까? 술향이 얕게 올라왔다가 금세 사라졌다. 조은도 유비를 보면 마음이 흔들렸다. 뭐지? 아무것도 없는 이 남자. 왜 끌리지? 허나 원소를 버리고 공손찬에게 갔는데 다시 유비에게 갈 수 없다. 세상이 뭐라 욕하겠는가. 그런데 이상하다. 그는 술을 따르며 꺽꺽 울음을 삼켰다. 전후의 작별이라기엔 너무 진한 정이었다. 조우는 말없이 술을 받았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유비를 돌아보았다. 눈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다. 거절도 아니고 수락도 아닌 길게 남는 여운. 관우가 잔을 살짝 들어 올렸다. 형님, 저 소년 마음에 듭니다. 장비가 코끝을 훌쩍이며 툭 내뱉었다. 그래, 조은. 저 소년은 내 창이 될 게다. 반드시 그 순간은 유비의 힘이 빛난 자리였다. 명성도 공건도 아닌 말 한마디와 눈빛 하나, 잔을 따르는 손끝에서 새어나온 진심, 그 작은 깃발로 영웅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때, 바로 지금이었다. 장막 밖의 바람이 방향을 틀었고 등불은 마지막으로 한 번 떨렸다.